안녕하십니까. 베테랑 수학원 부원장 문경훈입니다. 자, 1부, 2부, 3부, 4부에 이어서 5부에서는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중앙대를 합격한 21년도 전형에서 올해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이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어느 정도 성향을 좀 추이를 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부에서 먼저 보면, 자, 서강대와 성균관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이에요. 근데 20년도에 작년에 합격한 학생의 스펙입니다. 이 친구는 서강대 경영과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서강대 경영 하나만 놓고 보면 12.4대 1이었는데 11대 1로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만큼 학령 인구의 전화가 전체적인 모든 대학에 지금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학령 인구의 저하가, 감소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GPA가 보면 굉장히 뛰어나죠. 4.0 만점인데 4.3점을 AP 크레딧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점보다 더 위에라는 거고, 스펙 뭐 충실하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 여기 뭐 일일이 다 기재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재를 안 했는데, 뭐냐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교내외 활동들이 굉장히 까닥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본래는 이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부터 시작해서 뭐 피직스, 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에피컬 BC부터 시작해서 매스투시도 800인데다가 수학도 굉장히 잘했으니까 당연히 이과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원서 쓸 때쯤 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문과로 바꿉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이 친구에게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용과는 맞지 않는 스토리로 과를 지원하면서 약간 손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문과 쪽의 과목들로 AP나 뭐 다른 요소들을, 활동들을 조금 더 채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없이 많은 활동들이 다 이과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아쉽게도 연고대를 불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 보실까요? 자, 역시나 이번에 21년도예요. 서강대 경영, 그 다음에 성균관대 경영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학생하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이 학교를 그대로 간다면 후배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똑같은 재원생인데, 저희 재원생인데, 내신 점수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 스펙적인 요소도 훌륭합니다. 앞에 있는 학생과의 차이점은, 일단 뭐 그 친구는 20년도 학생인 경영은 20학번은 어쨌든 만점인데 얘는 만점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높은 점수임은 분명하고요. 굉장히 학교에서도 똑똑한 탑급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에이피컬 AB, 그 다음에 사이콜러지 해서 이 친구는 약간 일찌감치 문과 쪽으로 했는데, 이 친구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도 있지만 학교도 좀 시스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교였어요.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다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점수들을 딴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좀 보면은, 이 올해 지원한 학생들의 좀 작년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연대에서 학생부 종합 국제형이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것까지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환경적인, 입시의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로 서강대 경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경쟁률이 좀 더 낮은 경쟁률로 체크가 됐고요. 이렇게 스펙으로 일단 보면 뭐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학생과. 근데 어찌됐든 좀 다운된, 저하된 경쟁률에서 일단 합격을 한 케이스고, 요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뭐 그 외의 활동들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예, 보시면 한번 보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동력에 제한적이었고 학교의 성향상 다양한 선택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선후배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21년도의 전형 변경으로 인해서 이 학생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보니까, 자, 첫 번째, 줄어든 행동 범위, 액티비티, 가지수, 종류, 범위, 학교의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더 하고 싶어도 뭔가 밖에를 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활동적인 부분을 굉장히 조금 21년도 전형 학생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령 인구 저하로 더 낮아진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훨씬 낮아진 건 이 친구가 확실히 수혜를 본 케이스예요. 그리고 학종의 길이의 수혜 모집 정원 늘고 경쟁률 떨어졌다, 뭐 이거 같은 맥락이고요. 이거 특례에서도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학종에서도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인원수는 더 늘었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연대 국제형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지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가 연고되냐,
성균관대, 서강대냐라고 했을 때 20년대 학생은 사실 그때 당시에도 합격 케이스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유추해 본 결과 굉장히 그 경계였어요. 40%라고 한다면 연대, 고대 붙은 애들이요. 그러면은 거의 4등, 4.5, 그러니까 4등과 5등이 딱 경계면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원수가 더 늘어났고 경쟁률이 더 줄어들었던 21년도 전형을 썼다면 20년도의 학생은 반드시 연고대를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시사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서류 제출 시기가 두 학생이 좀 코로나 사이로 있어서 좀 다르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21년도 전형 학생이 좀 뒤쪽으로 늦어졌어요. 그리고 일수도 더 늘었어요. 7일에서 9일 정도로 좀 더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늘어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때까지 충분히 준비를 더 한 번 더 할 수 있고 시험을 더 신청을 해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신을 좀 더 액티비티를 뭔가 가지수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가 있고 물론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18일이니까 그러면은 뭐 한 2주하고 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어떤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점. 여러 가지가 면에서 이 학생이 좀 더 유리한 어떤 편안한 그런 환경의 입시였다라는 거. 물론 편안하다고 하긴 좀 뭐하네요. 코로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내용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성균관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면 좀 표를 보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학생부 종합에 있어서의 그 비중, 인원 뽑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 학전 인발로 보았을 때 학업 역량, 전공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인성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쓰여져 있어서 복잡하실 텐데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거를 그다음에 활동 다양성 이거를 여기까지를 보면은 350이잖아요. 이게 10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6.5 대 3.5의 비중으로 학전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어떤 느낌, 뉘앙스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50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50이에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5대 5의 비율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내신이나 그 외적인 그러니까 정량평가적인 요소, 성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균관대가 6.5를 보고 서강대는 5를 보고 그 외적인 활동적인 요소가 더 많은 학생들은 그러면은 어디가 더 유리한 거예요? 서강대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느낌적인 두 학교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어떤 지표가 없다 했을 때 이 정도의 학교의 성향들을 조금 그 도움이 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에 중앙대 합격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가 중앙대만 합격한 건 사실 아니에요. 중앙대 관공공보학과를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고요. 이 친구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제2의 미우치다 프라다를 만든 디자이너인데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정도로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목표의식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특징들을 좀 보면 내신이 일단은 4.0 만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훌륭한 게 9학년 2학기 때 이 친구가 국제학교를 첫 진입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만점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소기의 성취가 분명히 성과가 열심히 했고 잘했다라는 거죠. SAT 스코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높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어쨌든 높지는 않은데 AP의 과목들이 8개의 과목이 다 5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다.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결론적으로 연대 의료학격 1차 합격을 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 의상학 역시 합격했고 상명대 의류 역시 합격을 했고 다 의료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원을 했고 여기 최종 합격한 광고 홍보 쪽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보면은 학생이 이렇게 활동들을 했는데 학기 중에 사소한 활동들을 모두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요. 학기 중에 아무리 사소한 활동들도 이 지원하는 과와 연관을 지어서 쪽으로 일을 벌려라. 그냥 단순히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의류에 대한 독서를 내가 했는데 그걸 레포트로 제출을 해라.
왜냐면 자유선택이었어요. 책이 자유선택이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간에 그쪽과 연관지어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코로나로 액티비티 엑스트라 커리큘럼 교외 활동들 그렇게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규모 내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이 친구는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해를 했고, 본인의 학술적인 역량으로 SAT가 높고 토플이 높지는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AP 쪽으로 굉장히 좀 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학년 2학기 아까 말씀드렸죠. 늦게 나갔지만 내신이 만점이라는 점에서 역시 이게 조금 어떤 훌륭한 학생의 어떤 이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학생한테는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내 활동을 어떤 식으로 조금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지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테랑스 어학원에서 수강했던 학생입니다. 저는 2021학년도 3특 전형으로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상명대, 가천대 모두 의류 관련 학과로 합격했고요. 부원장님께서 제가 활동과 학과를 어떻게 연결 지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학교에서 개최했던 교복 디자인 콘테스트에 참여해서 우승을 했고, 제 디자인이 실제 교복으로 만들어졌고요. 의류학과라고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아트클럽은 당연히 3년 내내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이렇게 과랑 딱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매년 큰 과학 행사를 열었었는데, 제가 케미스트리 클래스에서 천연염색을 주제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천연염색 과정 중에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실험을 하고 그것을 자소서에 어필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정말 간단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제가 그 활동 중에서 의류 쓰레기가 아주 많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의류 산업의 실태를 연결지었고, 제가 평소에 의류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어필하고, 또한 그 느낀 점을 저의 장래 희망과 또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활동만 봐도 제가 환경과 의류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연결지을 것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제가 1차 서류에서 모두 합격할 수 있었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지금 앞에 대본 써놓고 좀 어색하게 읽는 그 모습이 좀 보이는데, 자, 어찌됐든 굉장히 좀 본인의 주관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학교 내에서 활동을 연관 지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후에 중앙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보면요.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에서 이제 점차 아마 또 좀 줄 겁니다. 22년도 전형에서 좀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건 줄을 텐데, 평가 요소가 중앙대는 솔직히 펜타곤이라고 하는 특례 서류에서의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강을 좀 실으려고 하다가 조금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원래 학생부 종합에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학종도 보시고 특례에서도 요 정도의 성향이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린 건데, 얘는 좀 이상하게 좀 보면 이렇게 좀 자잘하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막 되게 자잘하게 이렇게 따다다닥 나눠놨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중앙대는 좀 지금까지도 합격 사례들을 보면 이 친구만 해도 그렇잖아요. 전공에 대해서 집중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딱 어떤 전공의 일획적인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전공 쪽으로 맞춰 놓는 그런 스토리를 열심히 연습하는 연결 지었던 학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다양성을 좀 더 중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자주 문의하는 입시 Q&A인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만 좀 말씀을 모아놨어요. 근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연대에서 해외에서 보는 시험 말고 국내에서 보는 시험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방학 기간이에요. 다음 학기에도 어차피 다음 학기를 들어요. 해외에서. 근데 그 전에 여름방학 때 잠깐 와서 토플 시험 봤어요. 이거 인정받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중도기임을 했어요. 그 다음 학기는 한국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보는 시험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이에요. 무조건 한국에서 본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코로나로 SAT, IB, 토플, AP 등 수용 여부 비중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자, 대기업의 입장은 조심스러워요. 여기 대기업에서 발표를 한 항목을 보면 수험생 간의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혼란을 가중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향이 조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학종에서 이런 것들을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지 않겠다. 학종에서요. 학종에서. 따라서 특례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합격한 학생들도 지금 보면은 스펙이 낮다고 볼 수가 없어요. 특례에서는 모르겠는데 학종에서는 올해에는 어쨌든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연대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일부 영상에서 해외고 학생들 지원해서 학생부 종합에 보면은 많은 수가 솔직히 연대와 특기자 빼고는 많은 수가 내신만을 본다. 그런 방침으로 좀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었죠. 다음 Q&A. 학생부 종합을 해외고학 출신이 지원 시 서류 평가에서 불리한가요? 불리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학생부 종합 전형 100일가지 이야기 6개의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쓴 책에서 의하면 불리하지는 않은데 자기소개서에 잘 나타나도록 기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학종이 자소서 폐지를 24년도부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작년 11월 28일 때 얘기한 거에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대체 그 학교 생활 기록부, 생기부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역시나 학종 101가지 이야기 책에서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제가 이 앞에 있는 연고대 편을 얘기를 할 때 그때 얘기했던 평가 요소를 학전 인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좀 비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에 들어가고 인성에도 들어가는구나. 수상 경력인데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참고사항은 학종이 주의사항인데요. 22년부터 23년도까지 비교과 영역을 점차 축소를 하고 있어요. 교내 활동, 교외 활동, 소논문, 수상 경력, 대입제도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조금씩 학생부 종합으로 쓸 때에는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내신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GPA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비교과 영역 아예 폐지해버리면은 그럼 얘를 뭘로 판단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과 세특이라는 걸 활용한다고 했어요. 교과 세특은 약 한 2, 30명 정도의 3년 동안 고교 3년 동안 2, 30명 정도의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을 해놓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겠다 이런 맥락이고요. 자, 제가 마지막 5번째 5부 영상을 요걸로 이제 이번 설명의 국내 입시에 관련된 파트를 마무리를 할 텐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이번에는 이 학령 인구의 저하가 굉장히 조금 많은 부분에서 그게 학생부 종합이든 그 다음에 이 특례든 여러 가지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22년도의 전형에서는 또 다른 서류적인 학교들이 포함이 되면서 서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찌 보면 조금 원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너무 이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학령 인구 이만큼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안 그런데 이런 거에서 좀 낙담하거나 이게 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그런 내용들의 전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들을 통해서 좀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동안에 좀 궁금하셨던 점들이 어느 정도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들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개인적인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학원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베테랑 수학원 부원장 문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